자, 반갑습니다. 영어교육의 인생일권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릭스 그래머 분사구문 4강 그 해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접속사가 남아있는 그 분사구문에 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쭉 분사구문을 만들어 오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은 유독 여기 있는 이 접속사는 다 날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접속사는 특정한 경우에 살려둘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시간 개념 설명을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뭐 이 부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가 이번 시간에도 문장을 한번 보면서 왜 이 접속사를 살려두는가 이 관해서 그 원초적인 그 질문에 관해서 좀 더 제대로 답변을 해보고 문장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은 27번, 28번, 29번 각각 이렇게 세 문장이 있는데 앞서서 나왔던 문장들이긴 하죠. 이 문장들에서 지금 보면 when이라든지 once라든지 또는 여기 뒤에 가서 after라든지 이와 같은 지금 접속사들이 다 살아있다 이겁니다. 다시 분사구문은요 원초적으로 좀 우리가 개념을 좀 들여다보면은 그치 부사절 조금 다소 복잡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부사절을 간단하게 간편하게 쓴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이 영어를 외국어로서 바라보는 특히나 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생략된 순간 이 분사구문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이해됐죠? 그래서 다소 이 화자, 필자, 어떤 글을 쓰거나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살을 깊으면 여기 앞서서 ing, pp, 그리고 여기에서도 ing 보이시죠? 이런 분사구문에 앞서서 접속사를 살려둘 수도 있더라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냥 그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접속사가 살아있으면은 우리 이 독자 입장에서 또는 청자 입장에서는 이해받는 접속사의 의미를 곧이곧대로 살려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살려서 각각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must use eye protection. 당신은 반드시 보안경을 사용해야 하는데 근데 언제냐면은 바로 일을 할 때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work with 편의상 제가 다루다 정도로 처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뭡니까? 그 도구를 가지고서 일할 때 또는요 그 도구들을 다룰 때 정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에 28번입니다. once in at least once가 되겠죠. 여기서 at least는 적어도 뜻입니다. 적어도. 그래서 적어도 한 번 시청되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다시 여기서 once의 의미를 한번 살려서 읽어드리면 그치 일단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적어도 한 번 정도 시청이 되면 있잖아. 그때는 the last scene of the movie 뭡니까?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결코 can never be forgotten 뭡니까? 예, 잊혀질 수가 없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살아있는 이 접속사의 의미를 곧이곧대로 살려서 읽으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다음 29번입니다. The president is returning to Algeria까지. 그래서 알제리로 그 회장 또는 대통령은 돌아오고 있죠. 자, after 뭐뭐 한 후에 그 의미를 살려서 읽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지금 완료 분사구문이 잡혀있다. 아무렴 시점 차이가 주절과 나죠. 한 시점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완료 분사구문으로 적으셔야 되고 그래서 medical checkup 뭡니까? 네, 의료검진을 받고 난 후에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분사구문 좀 더 간편하게 쓰고 간단하게 썼던 이 분사구문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접속사를 생략지 않고 살려두기도 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뒤로 한번 넘어가보면 이거는 정말로 영어 덕후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데 이것을 좀 간단히 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봐봐. 결국 이 after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죠? after나 before 같은 단어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after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전치사로도 쓰이고 또는요 접속사로도 쓰인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랬을 때 구조 분석상에서 해석상에서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만 좀 잘해주시면 되거든. 근데 분석상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이걸 좀 더 깊게 좀 말씀드리면 이 전치사로 그러니까 이 after를 전치사로 우리가 간주하는 순간 뒤따라서는 목적어 나와야 되잖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목적어 자리에는 품사가 명사가 쓰여야 하니까 만약에 여기 after 뒤에 ing가 적혀 있다면 그쵸 동명사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런데 after 뒤에 ing, 이 ing를 애초에 접속사가 없는 분사구문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고요. 이 말 뭔 말인지 아시겠죠? ing가 나왔을 때 얘를 분사구문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 놓고 나서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살려서 전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살려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됐죠? 자, 결론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판단하도 상관이 없어요. 결국엔 분석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고. 정작 중요한 것은 해석이었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은 32번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봐봐. 애초에 이 when 있잖아요. 얘는요, 헷갈릴 구실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when 같은 경우는 얘는 전치사로는 절대 안 쓰고요. 뭐로 쓰는데? 접속사로만 쓴다고. 그럼 볼 것도 없이 뭡니까? 그치? 이때의 ing는 분사 구문으로 판단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ing, 이때 ing는 분사 구문이며 앞서서 지금 접속사가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분석할 때도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주시면 제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편하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해석을 해보면 abroad 뭡니까? 해외로부터 전화할 때가 되겠죠. 네, 해외로부터 뭐 예컨대 한국이 되겠죠. 한국인 입장에서 저희 뭐 친지들이나 가족들이 해외로 나가 있는데 그 해외에 있는 가족들이 전화할 때 그래서 해외로부터 전화할 때는 dial, 바로 눌러주세요. 여기서는 전화번호를 누르다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그래서 몇 번을 누르냐면 1865라는 번호를 눌러주세요. 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의미상 일단 목적어이긴 한데 그런 다음에 01865가 아니라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릴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 알고 계시죠? Not A, but B. 이거 우리가 해석 어떻게 할 거냐면 A가 아니라 B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구조가 변형이 될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B를 먼저 쓰고요. 그런 다음에 벗을 날려버리고 이 벗을 콤마로 대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뒤따라서 not A를 딱 적어주시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B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고요. 자, 결론은 지금 A가 아니라 B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다고요.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해외로부터 전화할 때 있잖아. 그때는 01865가 아니라 바로 1865로 전화해주세요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명령문입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서 31번. 얘도 역시나 문제가 안 되죠. 왜 문제가 안 되니? 그치. on이라는 건 곧 죽어도 전치사로만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비교해드리고자 두 가지 문장을 같이 좀 실어드렸는데 on은요 전치사예요. 접속사는 안 쓴다고.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여기에서 ing는 뭐로 보셔야 됩니까? 그치, 동명사. 그래서 여기 지금 BPP 수동태가 잡혀 있으니까 수동 동명사다 판단을 해주시고 on ing 함께 외웠습니다. 뜻이 뭡니까? 하자마자. 그래서 뭡니까? 소개되자마자 라고 좀 더 빠르게 읽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소개되자마자 British people 뭡니까? 예,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종종 shake 뭐 하더라? 악수한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shake hand는 한 번에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악수하다. 물론 이것도 분석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손을 흔든다 정도의 뜻이니까. 자,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소개되자마자 영국 사람들은 자주 손인사한다 또는 악수한다 정도의 뜻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소개될 때 서로가 A랑 B라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가 각자를 소개할 때 그때는 흔히 손을 흔들고 악수를 하더라 정도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시 되는 건 뭐라고요? 32번, 33번. 아시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F부터 보입니까? 얘는요, 우리가 전치사로도 판단할 수 있고, 또 접속사로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뒤따르는 이 ing를 동명사로 판단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고, 또는요, 분사 구문으로 여겨주셔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석만 잘 하시면 된다. 라는 것이죠. 해석은요, 당신에게 얘기하고 난 후에 나는 좀 더 기분이 나아졌죠. 이해되십니까? 약간 기분이 좀 더 나아짐을 나는 나아지게 느끼고, 나아진 상태로 느끼고 있다.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당신에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당신에게 내 얘기를, 속 얘기를 다 털어놓고 나니까, 나는 지금 기분이 좀 나아졌어. 정도의 의미입니다. 다음에 33번. switch off. 여기서는 명령문이죠. 스위치 오프는 그냥 전원을 끄다 정도. 그래서 편의상 하나의 타동사로 좀 여겨주시고 뒤따라서 목적어 프린터가 되겠죠. 프린터의 전원을 꺼주세요가 됩니다. 자, 다음에 before 나왔습니다. 얘도 역시나 after와 마찬가지로 전치사, 접속사 둘 다 쓰입니다. 그래서 이때 ing를 제가 그냥 분사구문이다 라고 그냥 처리를 할게요. 그래서 하기 전에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replace. 얘는 교체하다 뜻입니다. 교체하다. 그래서 무엇을 교체하냐면 토너 카트리지. 그래서 토너 카트리지를 교체하기 전에, 여기서 토너 카트리지라는 것은 뭐 일종의 우리가 레이저 프린터 있죠. 레이저 프린터에서 필요한 어떤 장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잉크젯으로 따지자면은 이것은 뭔가 잉크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해보면 프린트의 전원을 꺼주세요. 뭐 하기 전에냐면 당신이 토너 카트리지를 교체하기 전에 정도가 되겠고, 자, 다음에 34번입니다. She's been very different 정도까지. 자, 여기에서 우선 이 추격형은 그쵸, has입니다. is 아니야. has pp. 그래서 완료로 봐주셔야 되고, 해석은요, 했다, 지금도 그렇다. 그녀는 매우 달랐고 지금도 그런 상태야. 자, 비동사가 보이니까 주격보 지급을 해주시고, 역시나 여기에서 이 since도 전치사로도 접속사로도
간주할 수 있어서 여기에 있는 이 ing를 동명사로 봐주시던 아니면 분사구문으로 봐주시던 별로 상관이 없다. 자, 해석은 여튼 하고 난 이후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네, 하고 난 이후. 그래서 컴백, 돌아오고 난 이후. 어디로부터? 그쵸. 아프리카로부터. 최종에서 다시 한번 더 해볼게. 그는 매우 달라졌는데 아프리카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난 그 이후로 매우 달라졌어가 됩니다.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드리면 몇몇 단어 뒤에 ing는 분사구문으로도 동명사로도 여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실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작 해석을 하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이 포인트 체크업 76에서는 A, B, C 역시나 세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그쵸. 능수동. 우리가 현재 분사 구문을 적어야 되는지 또는요 과거 분사 구문을 적어야 되는지 지금 그거 묻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배웠죠? 뭡니까? 그치. 목적어의 유무. 물론 해석을 해보고 그 의미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훨씬 더 정답률이 올라가긴 하는데 좀 더 기계적으로는 뒤따라서 목적어 있느냐 없느냐 유무로만 판단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뭡니까? 자, 여기서 writing이 맞느냐 written이 맞느냐 모르고 있는데 볼 것도 없이 뒤따라서 목적어 나와 있으니까 이해 안 되고 이해된다고요. 그래 놓고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야. writing 쓰면서 집어넣을게요. 근데 뭐를 쓴 거야? 네, in a hurry 서둘러서 정도로 해석할게요. 서둘러서 그의 리포터 보고서를 쓰면서 그는 뭐 하지 못했냐면은 포착하지 못했고 알아차리지 못했답니다. 근데 무엇을? The spelling error 뭡니까? 네, 스펠링 틀린 거. 스펠링의 오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시 한 번 더. 그의 리포터를, 그의 보고서를 굉장히 서둘러서 썼기 때문에 자, 금방 제가 때문에라는 의미 살려드렸습니다. 그게 좀 더 괜찮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스펠링을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어. 정도가 되겠죠? 자, 다음에 B번입니다. 자, 여기에서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는 ask이 맞느냐, asked 맞느냐 반드시 떠올려야 될 용법은 바로 이겁니다. ask, 목적어, to 동사원형. 즉, 오형식 그 심화 구조에 기억나십니까? 그것의 일반 동사의 그 연업 구조를 꼭 좀 암기를 해주시고 여기서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자, ask 목적어 to 동사원형. 해석 어떻게 합니까? 해석은 목적어 이가 to 동사원형 하도록 뭡니까? 네, 요구하다. 목적어 이가 to 동사원형 하도록 요구하다. 이 정도의 연어 구조가 확 떠오르셔야 되고 자, 여기에서 결론은 뒤따라서 목적어 안 나오고 소위 말해 여기 지금 목적격 보호라 볼 수 있는 목적격 보호라고 할 수 있는 to 동사원형이 나와 있으니 목적어 안 나왔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서 동시에 asked 이렇게 가주셔야 된다고. 다시요.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해드리면 ask 목적어 to 동사원형이라는 이 종래의 능동 구조에서 능동태 구조에서 목적어가 수동태에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되고요. 다음에 ask라는 동사는 be asked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뒤따라 남아있는 to 동사원형은 그대로 좀 적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쵸. 앞서서 여기서는 접속사 when을 한번 살려볼게요. 이렇게 살려보는 순간 소위 말해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 있죠. 자, 어떻게 만듭니까? 그치.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을 때는 부사절의 주어 이를 날리죠. 여기에서는 편의상 이 목적어가 주어잖아. 얘를 지금 날립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접속사도 날려도 되는데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살려둘 수 있죠. 지금 살려둡니다. 예, 안 지우셔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 지금 BPP, 수동태로 잡혀있는 이 비동사에다가 뭘 붙입니까? ing를 붙이죠. 그럼 빙이 될 거잖아. 자, 그 상태에서. 그치. 빙은 생략.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결국 뭐가 보이냐? 접속사 when 뒤에 asked라는 PP형이 바로 보인다 이거죠. 이 구조 이해되시죠? 예. 이 정도로 여러분 좀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정말로 이 구조가 좀 더 섬세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에 맞게끔 해석도 좀 정확하게 나온다.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석은요. to 동사원형 하도록 요구받을 때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요구할 때라는 능동 해석이 아니고 요구받을 때. 그래서 누가? 자, 여기 일단 코마코마 한번 가로를 좀 쳐드리면 여기까지. 보이시죠? 그래서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when 뭐뭐 할 때. 근데 뭐 할 때입니까? 그치. 요구 받을 때. 근데 뭐 하도록 요구 받는 거냐면은 응답하라고, 대답하라고. 그 질문에 적절히 대답하라고. in a limited time 뭡니까? 제한 시간 내에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in부터 time까지는 그냥 수식어 처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 학생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은요 요구 받을 때가 있어. 근데 뭐 하라고 요구 받는 거냐면은 바로 제한 시간 내에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라 하도록 그렇게 요구 받을 때 학생들은 느끼게 되죠.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바로 두렵고 긴장한 상태로 느끼게 된다. 그래서 편의상 여기서 비동사의 주격보다 이렇게 좀 지급을 해드릴게요.
최저에서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학생들이 요구받을 때, 근데 뭐 하도록 요구받냐면 질문에 답하라고 요구받을 때. 그래서 제한 시간 내에 질문에 답하도록 학생들이 요구받을 때 학생들은 긴장하게 느낀다. 긴장한 상태로 느끼고 있다. 이 정도가 되겠죠. 아무렴 이게 시험 울렁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특히나 영어는 이게 좀 심한데 정상적인 어떤 언어적 사고 그것이 시간이 뭐 제한이 없을 때 시간 제한이 없을 때는 되게 잘 되거든요. 근데 자 시간 내에 풀어야 돼라고 하면은 언어적 사고가 딱 멈춰버리는 그런 학생들이 몇몇 있죠. 제가 유일한 솔루션 해결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체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도 문짓이 안 돼야 되고요. 애초에 여러분들 왜 들숨날숨 이렇게 호흡하는 거 있잖아요. 그 호흡하는 그 정도까지 영어의 실력을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그 정도로 당연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영어 시험 울렁증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에 C번입니다. 자, 여기서 볼 것도 없이 답은요. used. 선생님, 이게 목적 아닙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이 안 됐어, 이거는. 무슨 말이야? very much는 수식어죠. 매우 많이 이용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very much는 얘 부사잖아. 이해되죠? 우리가 목적어가 되려면 목적어 자리에는 품사 뭐 써야 되니? 그치, 명사 써야지. 명사 없잖아, 지금. 명사 없죠. 얘 부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해석은요. 이용되면서인데 여기다가 지금 부정어 not이 붙어 있으니까 이용되지 않으면서 정도로 일단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매우 많이 이용되지 않으면서 당신의 근육은 will naturally 자연스레 weaken 뭡니까? 약해질 수 있다. 약해질 것이다.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 문맥상의 그 의미를 좀 살려서 이 분사 구문을 좀 처리를 해보면 조건 해석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되면 정도로요. 아시겠죠? 그럼 최종 해석은 매우 많이, 그토록 많이 이용되지 않으면, 쓰이지 않으면, 그러면 당신의 근육은 약화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약화될 것이다. 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막 이렇게 강의 찍고 하는데, 뭐 에너지 소비는 되게 많이 하는데, 운동을 거의 할 시간이 없고, 변명이죠. 네. 시간도 없고, 할 의지도 없고, 네. 그래서 근육이 거의 뭐 이제 죽지 않았나, 뭐 이제 약화되었다, 못해 거의 죽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튼 이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에 맞게끔 적절히 해석만 좀 잘해주시면 되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명언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Credit is like a looking glass. 자, 우선 여기까지.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누차 강조드릴 표현 뭡니까? 이거 is like, 즉 be like 뭐예요? 뭐뭐와 같다라고 해석되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거 아는데 중요한 건 이 be like가 전하는 언어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자, 다시.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비유라 부르죠. 주어는 여기서 편의상은 얘가 전치사니까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와 같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비유적 의미 뭐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적절히 언어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이 어떤 그 장치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언어적인 어떤 사고가 있다고. 그거를 좀 짧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봐. 이것을 우리가 비유라고 얘기했을 때, 즉 여기를 A라고 하고요. B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좀 드셔야 되냐면 B라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죠. 맞나요? 지금 여기에서 looking glass 보이십니까? looking glass. 보는 유리거든요. 보기 위한 유리야. 이게 뭘까요? 네, 거울입니다. 즉 거울이라는 사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인위적으로 머릿속에서 떠올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경험에 의존해서. 아시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뭡니까? 여기 지금 credit 보이시죠? 얘가 지금 신뢰라는 거잖아. 또는 신용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신뢰나 신용이라는 이 A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그 의미를 떠올려 주시고 그런 다음에 앞서 저희가 정리했던 이 거울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즉 의미들 있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여기 이 신뢰가 갖고 있는 그 의미에다가 전이시켜 주셔야 된다고. 이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정말로 언어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한 번에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아시겠죠? 다시. 거울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뭘까? 뭐예요? 여러분들 경험에 근거해서 한번 대답을 해봐. 뭡니까? 투명하다. 이해되십니까? 또는요, 깨끗하다. 괜찮아요? 거울이라는 건 보통 이렇게 뭐 손 지문이 묻지 않는 이상은 깨끗하죠. 잘 보여요. 선명하잖아. 맞습니까? 또 다른 특성은 깨지기 쉽죠. 다시, 거울은 선명하고요. 거울은 순수하고요. 거울은 깨지기 쉽다. 이 세 가지 표현이 있죠. 얘들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라고.
신뢰라는 건 깨끗해야 하지. 말 되지. 다음에 뭡니까? 신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깨지기 쉽죠. 이런 식의 어떤 그 비유적인 의미가 다 동원이 돼야 한다는 거야. 즉, 거울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여기 앞서 있는 이 주어, 그러니까 이 신뢰나 신용이라는 이 단어의 그 의미에다가 전이시켜서 읽어가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 어려운 지문일수록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여기서는 be like가 나와가지고 제가 약간 흥분해가지고 먼저 좀 앞서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좀 차차 읽어볼게요. 잘 들어봐. 신뢰라는 것은 거울과도 같다. 그런데 여기 지금 콤마 찍고 위치 보이십니까? 이거 뭐냐면 바로 관계사의 계속주연법이죠. 구조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적어드릴게요. 봐봐. 위치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어 없이 동사 나오는 거. 되었습니까? 이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 명사 그리고 그것은 여기 뒤따라서 지금 주어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위치를 주어답게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여기 지금 may 앞에 주어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when부터 어디까지? 예, a breath까지가 바로 분사구문,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once는 부사예요. 얘는 한 번 정도의 뜻을 갖고 있고 다음에 앞서 있는 이 when이 지금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한 번 뭐뭐 할 때, 근데 여기서 solely라는 건 뭐냐면은 더럽히다 뜻이거든요. 근데 pp로 적혀 있죠. 즉 분사로 적혀 과거 분사로 적혀 있으니까 더럽혀질 때, 한 번 더럽혀질 때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y 뭐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a breath 뭡니까? 입김 또는 숨결 정도거든요. 그래서 입김에 의해서 한 번 정도 더럽혀질 때 됐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은 일지도 모르는데 be wiped 뭡니까? 닦일지도 모르죠. 원래 이 wipe가 닦다 이 뜻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구조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원래 이겁니다. wipe 목적어 목적격 보어. 결론은 여기 있는 clear가 목적격 보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이 능동 구조에서의 그 목적어가 수동태에서 주어가 되고요. 얘는 지금 be wiped로 떨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뒤따르는 이 목적격 보어 그대로 적어주는 거 아니겠냐고. 이 목적격 보어지 얘가. 위에 거 해석해드리면 목적어 을을 목적격 보어 한 상태로 닦다라고요. 밑에 거는요. 목적어는 닦이다.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되었습니까? 예, 어려울 수 있어. 예, 왜냐면 배운 거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잘 들어봐. 신뢰라는 것은 마치 거울과도 같은데, 그리고 그 거울은 한 번 정도 입김에 의해서 하면서 더럽혀질 때, 그때 그것은 일지도 모르는데 닦일지도 모른다.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깨끗한 상태로 닦일지도 모르죠. 우리가 왜 그런 거 하잖아. 저는 특히나 많이 했는데 버스 타고 가면서 그 버스 그 창문 있죠. 거기에다가 특히 비 온 날에 뭔가 습기가 많은 날에 이렇게 해보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김이 팍 소리죠. 그러다가 이내 뭡니까? 사실 김이 딱 없어지면서 좀 깨끗해지잖아. 지금 그런 얘기라고. 여기서 문맥상 이 입김은요 마이너스 의미입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각종 음모나 책략 이런 정도의 표현이거든요. 이 신뢰라는 것은요 한 번쯤은 음모나 책략에 의해서 또는요 여러 가지 그 악한 말들이 있죠. 네, 그런 악한 말들에 의해서 신뢰라는 것은 한 번쯤은 더럽혀질 수가 있어. 맞니? 그런데 그랬을 때에도 이내 곧 뭐가 됩니까? 좀 더 깨끗해지죠. 그런데 여기 지금 세미콜론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보이셔야 됩니다. 살짝 구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병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소위 말해 지금 대꾸 표현이거든요. 구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봐봐. 여기 지금 may 보이지? 여기 can 보이죠? 아까 여기 may 앞에 지금 주어 없다며? 마찬가지입니다. can 앞에 지금 주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위치에다가 붙여서 좀 읽어주셔야 돼. 어떤 식으로 읽냐면 그리고 그것은 한 번쯤은 뭐가 되면 여기서 if가 접속사죠. 일단이 아니고 여기서 한 번쯤 균열 가게 되면 됐습니까? 한 번 균열 가게 되면 무엇이? 그 신뢰라는 거, 거울이라는 거 그것이 한 번 정도 균열이 가게 되면은 뭡니까? Can never be repaired. 수리될 수가 없어 결코.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봐봐. 신뢰라는 것은 거울과도 같다. 거울처럼 한번 얼룩지고 살짝 더럽혀질 수 있지만 이내 깨끗해지죠. 그죠? 근데 금이 가게 되는 순간 결코 회복할 수 없잖아. 됐습니까? 거울이 갖고 있는 특성을 여기 신뢰에다가 전이시키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거울과도 같아서 그리고 그것이 한 번 정도 입김에 의해서 더럽혀질 때에는 아마도 다시 깨끗한 상태로 닦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러나 만일 한 번 정도 균열이 가게 되면은 거울처럼 신뢰라는 것도 결코
회복될 수도, 수선될 수도, 수리될 수도 없지 않더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월터 스콧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영국,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시인이자 극작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히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유적 의미, 앞으로 여러분 많이 괴롭힐 겁니다. 꼭 좀 잘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